6개월 후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한다고 말이죠. 전기차 보조금도, 문화누리카드도, 아동수당도 전부 디지털 토큰입니다. 지갑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확정, 규비 20억 달러, 한화로 12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 1년 만에 200조 원을 벌어들일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두 기업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연 2% 이자 받으며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부류 중 하나가 됩니다. 부의 대이동에 올라탄 승자, 아니면 뒤늦게 후회하는 패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입니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내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인가제를 도입합니다. 이제 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공식 금융 수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위험하다, 투기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보증하는 금융 상품이 됩니다. 첫째, 인가제가 도입됩니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해져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아무나 코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기업들만 발행할 수 있죠. 둘째, 준비자산 100% 의무화입니다.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상환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면 은행에 진짜 1,000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같은 폭락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송금 혁명이 일어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기존 해외 송금보다 90% 저렴한 비용으로 수초 만에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은행으로 해외 송금하면 어떻습니까? 수수료만 몇만 원 나가고 며칠씩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몇 초 만에, 수수료는 몇백 원 수준으로 전송됩니다.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해외 직구할 때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넷째, 국고금 디지털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국고금의 3분의 1이 디지털화폐로 집행되며 전기차 충전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차 충전 보조금 5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지갑으로 토큰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충전소에서 바로 결제하는 겁니다. 문화누리카드, 아동수당, 각종 정부 지원금이 전부 디지털 토큰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부 입장에서는 용도를 특정할 수 있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이미 로드맵을 발표했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비트코인 20만 달러 시대입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기관 포트폴리오에 완전히 정착합니다. 과거 4년 주기설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방암기마다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패턴 말이죠.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한 구조적 수요가 개인의 매도세를 압도하며 가격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매일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팔 때 기관들은 오히려 더 삽니다. 그래서 바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023년 바닥이 15천 달러였다면 2024년 바닥은 40천 달러였습니다. 2026년 바닥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80천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둘째, 451K 유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퇴직연금의 비트코인 ETF 편입 권고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이 시장을 떠받칩니다. 461K가 뭐냐고요? 미국의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의 일부를 떼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조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4경 5천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단 1%만 비트코인 ETF로 흘러들어와도 굽 2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900억 달러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주요 증권사들이 바로 LK 계좌에서 비트코인 ETF 매수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목표가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번스타인 등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서 2027년 목표가를 15만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사겠다는 가격을 발표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금 시장의 5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 시총이 15조 달러인데 그 절반이면 7, 5조 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니까 3배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JP모건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전망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2026년 한국 증시의 핵심은 반도체 실적 폭주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는 2026년 최대 7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7천억 달러면 한화로 9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 쪽으로 갑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GPU, HBM,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첫째,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입니다. 상장사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기업 두 개가 200조 원을 버는 겁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독점 공급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 양산에 성공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디바이스 AI가 뜹니다. 서버를 넘어 스마트폰 PC로 AI가 직접 탑재되면서 저전력 반도체와 고성능 기판 수요가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챗GPT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계산해서 답을 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돌아갑니다. 삼성 갤럭시 S25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가 시작입니다. 사진 편집, 통역 문서 요약을 폰 안에서 바로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전력이면서도 고성능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LPDDR5, LPDDR5X 같은 모바일 D램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AI를 돌리려면 기판도 고성능이어야 합니다. MLCC, FCBGA 같은 부품 수요도 같이 늡니다. 셋째, 유망 테마가 명확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LPDDR 전문 업체입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 1위 기업이죠. 삼성정의는 MLCC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검증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물론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보셔야 합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이 흐름을 타는 기업들이 2026년 증시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변화된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벨 전략을 쓰세요. 포트폴리오의 한 축은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같은 메가캡 자산으로 다른 한 축은 온디바이스 AI나 전력망 인프라 같은 고성장주로 구성하세요. 바벨 전략이 뭐냐고요? 엮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 끝에 무거운 원판을 달고 가운데는 가벼운 막대인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대형주와 공격적인 성장주를 양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50%는 비트코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안전판에 두고 나머지 50%는 온디바이스 AI, 전력망, 2차 전지 같은 고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메가캡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시장이 오를 때는 성장주가 수익을 극대화해 줍니다. 둘째, 디지털 지갑에 적응하세요. 정부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되는 시대에 대비해 전자지갑 사용법과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에 미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디지털 토큰으로 나옵니다. 지갑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갑을 써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암호화폐 지갑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소액이라도 코인을 사보는 겁니다. 직접 해봐야 압니다. 1년 후에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될 겁니다. 셋째, 팩트 기반 투자를 하세요. 필코노미, 감정 경제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고 실제 실적이 찍히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 테마주가 난립합니다. AI 관련주라고 하면 실적도 없는데 주가가 폭등하죠. 하지만 그런 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실적이 나오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세요. 영업이익이 늘고 있습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부채 비율은 괜찮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세요.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하면 손실을 봅니다. 차트만 보고 사면 물립니다. 실적을 보고 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돈의 형태가 바뀌고 부의 주체가 이동하는 해입니다. 정부는 국고금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기업들은 AI 파도 위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조 원의 이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당장 점검해 보세요. 2026년 여러분이 부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단순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큰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디지털 지갑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 공부하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 체크하세요. 그리고 바벨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